약간 그런 뭐 소설이나 뭐 영화 게임 같은 데 보면은 사실 지구의 가장 큰 바이러스가 인간이라고 막 하는 막 과격한 표현도 있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 지구가 진짜 알게 모르게 사실 거의 알게끔 신호를 많이 줬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뭐 약간 뭐 발전을 한다든지 인류가 발전을 한다든지 뭐 그러면서 이제 좀 그냥 넘기기도 하고 간과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는 아예 뭐 이제 드러날 정도로 이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유의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저희가 조금 그 살짝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프트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런 기후 변화를 주제로 한 뭔가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볼 때 당시에 그냥 저런, 그러니까 픽션이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도 같고, 뭐 대표적으로 뭐 이거는 재난 영화 할 때 꼭 나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투모로우 이런 거 막 헤일 몰려오고 싹 다 얼어붙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좀 기억에 남으시는 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조금 기후 변화를 잘 보여주는 영화 같아, 조금 이렇게 나름의 추천을 해주신다면 좀 어떤 게 있을지, 작가님부터 혹시 뭐 있으실까요? 가장 먼저 생각난 거 아까 말씀하신 그 투모로우고요. 그거는 저는 너무 그걸 봤을 때 너무 놀라웠어요. 뭐가 놀라웠느냐면, 이제 학교 다닐 때 지구과학을 공부했으니까 뭐 태풍이 이렇게 하면 더 커질 수 있지, 뭐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빙하가 북극에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하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론으로는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그거를 이제 실사로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이게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진짜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면은 실제로 이렇게 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딱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경험한 것 같이, 원래 작가들이 그런 거 잘하고 이입을 잘해가지고 거기 주인공하고 이입이 돼가지고 밖에 나가자마자 짜자자가 얼었어, 뭐 이제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저는 그거 진짜 재밌게 봤어요. 보고 그때 이제 다 큰, 그때 당시 고등학생 같았던 아들하고 같이 봤는데 아들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이게 더 어린 사람들한테는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어떤 충격이나 이런 거가, 물론 그 아이가 이제 감수성이 좀 예민하고 그런 것도 있었긴 하겠지만, 저 어린 친구들이 볼 때는 이렇게 어른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지금 막 이렇게 된 이 세상이 상당히 공포스럽게 다가올 수 있겠구나. 그걸 그래서 우리 아들의 반응을 보고 저는 느꼈죠. 투모로우 저는 강추합니다. 꼭 보시면 좋을 영화. 뭐 투모로우 또는 뭐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기후를 조작하는 테마로 해서 뭐 지오스톰 뭐 이런 영화도 제가 봤었던 것 같은데, 혹시 센터장님은 이런 이렇게 조금 뭐 픽션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콘텐츠 같은 데서 좀 기후 변화를 조금 이렇게 잘 설명한 사례, 이건 조금 진짜 사실 기반하고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셨던 것도 혹시 있을까요? 되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과학하는 사람들은 이 영화들의 많은, 과학 영화들의 많은 부분들이 보면 거의 다 실현되고 있거든요. 거의 뭐 70년 전, 50년 전 이때 만들었던 영화들이 지금 와서 보면 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이때 예측을 해갖고 했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오스톰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인류가 이제 자연과학, 지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실제로 기후변화를 갖다 제어하려다가 오히려 엄청난 재난이 닥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번에 미국 같은 데서 이제 미국 공기 중으로 그런 지구과학공학 올리려다가 취소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걸 올렸을 때 이제 많이 이론적으로는 그게 기후변화를 갖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올라갔을 때 정말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게 재앙으로 올지. 그리고 이제 투모로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기후변화는 고전이죠. 정말 아주, 그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갖다가 그대로 해갖고 만들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그게 옛날에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기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이 빙하가 녹아갖고, 그게 그러면 지금 말하면 지구는 해리 대순환이라 해갖고
뭐 저희들은 연렴대순환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린란드 쪽에서 차가운 빙하에서 녹은 차가운 물이 밀도가 높으니까 바다 밑으로 떨어져 갖고 이게 쭉 해서 결국은 예를 들어 멕시코 난류라든가 이런 구로시오 난류를 만들어 주는데 그게 실제로 기원전 지금서부터 한 13,000년 전에 지구 해류가 멈췄죠. 멈추니까 난류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대로 소빙하기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실제로 있었던 드라이어스 소빙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인류가 실제로 그 이전에 막 수렵을 하고 가다가 소빙하기 만나갖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그러다가 다시 온난해 한 3,000년 가까이 지속되다가 한 9,000년 전에 온난기가 다시 오면서 그때서부터 인류가 농업을 시작하고 정착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 뭐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들, 저는 또 재미있게 본 게 킹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까도 작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문제가 실제로 세계 식량기구, UN 농업식량기구 같은 데서는 아무리 인류가 더 많은 유전자 조작을 하고 더 많은 비료를 갖다 더 만들고 관기시설을 하더라도 식량 생산 줄어들 거로 봐요. FAO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류는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70억 약간 넘는데 뭐 2050년 가면 최소한 90에서 95억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 있을 때마다 이산화탄소 더 많이 배출해요. 그죠? 그리고 더 많은 먹을 걸 필요로 하죠. 근데 식량은 줄어들어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난한 나라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많이 죽을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이 분쟁이라든가 기후변화 때문에 죽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영화가 뭐냐면 바로 악당이 자기가 과학자인데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안 돼.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을 죽이면 기후변화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영화거든요. 그게 사실은 심각하게 봐야 돼요. 제가 대학교에서 기후와 문명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그 영화 본 소감문을 써오라 그랬어요. 그걸 보고 도대체 뭘 느끼느냐 니들이. 그 영화가 뭐냐면 인류가 앞으로 이 지구라는 좁은 플래닛 안에서, 행성 안에서 살아갈 때 지금 뭐가 있습니까?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해질 테고 공기는 더 오염될 테고 자원은 없어지고 먹을 건 없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죠. 인간이 당장 맞닥뜨려야 할 재난들은 더 심각하게 닥쳐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시간이 제가 보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예측들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나라도 50도 가까이 올라갈 것이다. 작년에 이 기후가 미쳤다 그랬어요. 크레이지하다 그랬어요. 도저히 지구에 있을 수 없는 북극권 동토지 되거든요. 여름 돼도 안 녹아야 돼요. 알래스카 녹지 않아야 되는 데가 30도가 넘어가요. 인류가 사는데 가장 추운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가 38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날 서울이 27도였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미친 거예요. 2003년에 유럽에 폭염이 들어왔거든요. 48도, 49도.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죽었다고 하는 자료가 한 7만 명이 죽었다고 나와요. 프랑스 한 3만 5천 명이 사망했다고 나오는데, 그런데 아시겠지만 파리는요, 프랑스 아까 사셨다지만 더운 나라 아니에요. 밑에 이탈리아 쪽으로 가면 거긴 지중해성 기후라, 지중해성 기후 받는 쪽은 더워요. 근데 북쪽은 선행성 기후예요. 그쪽은 덥지가 않아요. 에어컨 있는 집 없어요. 파리 가보세요. 제가 유럽에서 공부할 때 제 룸메이트가 파리 사는 친구가 있어갖고 놀러 가보면 굉장히 잘 사는데도 에어컨이 없더라고, 그 당시에. 근데 갑자기 그 말도 안 되는 48도까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때 몇만 명이. 우리나라 지금 50도 넘었는데 에어컨 없다 그러면 살겠어요? 거의 다 죽겠죠. 그죠? 근데 저는 걱정이 만약 50도까지 올라가면요, 전력 다 블랙아웃 될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원전도 안 하죠. 뭐 그것까지 생각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력 예비량이 많지 않거든요. 여름철에 가갖고 만약 우리나라가 45도 이상 일주일만 지속된다 그러면 다 블랙아웃 시켜야 돼요. 2011년에 한 번 있었죠. 충남 불 다 끄고 서울 불 끄고 그래서 간신히 막았잖아요. 위험해요. 진짜 이 기후변화가 당장 지금 코로나19도 기후변화 때문에 왔다 그러잖아요. 이제 많은 학자들이
뭐 일부는 뭐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학자들도 있지만 케임브리지 대학 그 연구진들은 기후 변화 때문에 코로나19가 만들어졌고 그 사람들이 예측하기는 바로 그 변종 바이러스들이 핫스팟에서 만들어졌는데 우한 근처 그것이 기후 변화로 올해나 내년 가면은 더 다른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팬데믹 이런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결론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요, 우리 애들은 매년마다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팬데믹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후변화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를 정말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른들이. 네. 영화, 예. 영화 얘기하는 거. 근데 아까 그 제가 잠깐 뭐 과격한 표현이긴 했지만 인간이 지구를 가장 파괴한다고 했는데 실제 킹스맨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그 칩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좀 그렇게 해서 조금 고의적으로 인위적으로 이제 좀 인류의 개체 수를 조절을 하는 저희가 항상 뭐 마블 히로 시리즈에 보면 타노스가 그쵸. 그 타노스가 생각하는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행성들이 막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그 타노스도 결국 기후변화를 다 막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 사람들 죽이는 거거든요. 이 타노스 재평가라고 해요. 다 환경을 기후변화 운동가였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역설적으로 기후변화를 갖다 막겠다는 그런 환경가들이 빌런이 됐다는 거죠. 다 악당들이 돼버렸다는 거죠. 네, 그건 모르겠어요. 그 영화도 그런 기후 그쪽 영화로 하나 넣어서. 문 대장님도 혹시 생각나는 뭐 영화나 소설 같은 거 있어요? 저도 이제 말씀해 주신 영화들 다 봤고요. 근데 제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면 진짜 지금 현실의 영화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우리가 정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앨런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가 화성 이주한다 그러면 저 사람들 왜 저러나 막 이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이면의 또 그 철학을 보면은 결국 우리가 이런 직면한 문제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지구에 뭐 거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치 보험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행성과 행성을 움직이면서 살 수 있는 이런 다행성 종족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이 무슨 논란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이제 기술이 현실화돼서 자꾸 그 가능성들이 높아가는 것들을 볼 때 진짜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한편의 SF 영화 속에 지금 우리가 그냥 다 주인공 된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SF라고 하면 보통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이상 픽션이 아니죠. 그렇죠. 거의 그냥 팩트, 사이언스 팩트 수준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극복을 하려고 이제 진짜 뭐 전 세계에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한데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뭐 범기관적인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아마 이것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일단 개인이서 조금 뭔가 그래도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룰 수 있는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물론 뭐 잘 알고 계시는 뭐 캠페인성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혹은 우리가 몰랐던 방안 같은 거 뭐 뭔가 좀 있을까요 해가지고 혹시 이런 기후 변화를 저희 뭐 냉장고를 안 쓰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제가 그렇다고요. 딴 사람들이 그러는 뜻은 아니고. 저희 일단 냉장고 얘기도 하나 놓고 하고 혹시 작가님께서 조금 소개를 해주신다면 저희 일상생활에서 조금 이제 개인이서 해볼 수 있는 좀 노력 방안 같은 게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기후변화를 개인이 막을 수 있는 시기는 지났어요. 이건 안 돼요. 안 되고 뭐 한간에서는 뭐 플라스틱을 아껴 쓰고 뭘 스트로를 버리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한다고 해서 이게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않고 제가 아까 그 식량 문제 말하면서 먹거리 관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효율 좋은 거는 먹는 거에 대해서 과소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지 않고 먹을 만큼 사고 그 다음에 그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뭐 여러 가지 물건들 이것들은 우리 손에 오기까지 결국은 다 탄소를 배출하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이 만약에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과소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물건을 많이 사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슈퍼에 가서 벌크 바이인 대용량으로 해가지고 뭐 1+1, 2+1. 그래서 고객님이 사신 게 지금 뭐 5,000원이 모자른데 5만 원을 채우면 이걸 더 드려요. 이런데 넘어가지 마시라. 왜냐하면 그게 이제 기업이 결국은 용량을 많이 팔게 해서 일종의 자기들은 박리담회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건을 지구에 있는 이 자원과 재화는 유한한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뭉청뭉청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많이 소비하도록 만드는데 얽혀들지 마시라. 예, 이거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기업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ESG, 그래서 환경 친화적, 그 다음에 소셜,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것, 그 다음에 윤리 경영, 이런 그 중요한 지표를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려고 해야만 뭐 스타트업 할 때도 돈을 투자해 준다든지 투자 회사에서 이런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잘 하고 있는지는 열심히 봐야겠지만 애플사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하청을 주는 그 회사도 ESG를 다 충족하지 않으면 너희하고 계약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그랬는지 제가 확인은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 그래서 어쨌든 기업들이 뭔가 소비자들에게 그 엔드 유저라고 그러죠. 맨 끝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많이 소비하고 많이 뭐 쓰게 하고 많이 사게 하는 데에 거기 휘말리지 마시고 아주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나의 주관을 가지고 나한테 딱 필요한 걸 사고 먹고 하시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미 개인이 어떤 노력을 해서 넘겨야 될 그런 점은 지난 것 같으니 결국은 기업들이 친환경적인 뭔가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사회에 공헌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자꾸 압력을 넣어야 되는데 이 압력은 결국은 정치와 법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후 변화를 늦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다음에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를 해서 그런 사람을 뽑아야죠. 그런 사람을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너가 약속대로 했어 안 했어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지금 이렇게 방송을 많이 보시는 청소년 어린이는 투표권이 없어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한테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그 소용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소용이 있어요. 자, 어떻게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엄마, 아빠, 선생님,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들이 잘하고 있는지 감시를 하셔야 돼요. 예, 잘하고 있는지 감시를 해서 투표권이 있는 어른들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제대로 정책과 법안을 만들 사람을 잘 따져서 투표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잔소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막 이렇게 막 위기가 뭐 큰일 났어 디스토피아 이게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약자예요. 저기 사회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돈도 못 벌죠. 투표도 못 하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걸 알고 있으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어른들에게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제대로 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것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 거. 첫 번째가 이제 먹는 거. 그 다음에 2번째 소비, 과소비. 그다음에 3번째 투표. 그런데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어른들에게 투표 잘하라고 압력을 넣어라. 요거. 그렇죠. 예. 제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 여쭤봤는데 예. 바로 처음부터 이제 예. 가정의 시기는 예. 지금 그건 조금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뭐 과소비 물론 많이 산 만큼 그러면 많이 사셨으면 차라리 그 많이 산 게 낭비가 안 되게 그렇죠. 온전하게 예, 사용을 예, 해주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투표는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나에게 투표권이 없지만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몇십 년 후에 나한테 돌아올 확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친구분들은 엄마 아빠 굉장히 엄마 아빠 닥달을 하셔야 내가 됩니다. 못 살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될 것 같은데 내 미래 돌리도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예. 그리고 반대로 부모님들도 자녀분들 또는 자녀 세대를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중요하게
소중한 한 표로 행사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렇죠. 방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살짝 그럼 조금 크게 봤을 때 그러면 약간 그 센터장님께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이런 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대표적인 뭔가 기술 같은 거, 좀 기술이나 노력 같은 게,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조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애플 갖다 아까 애플 예를 들으셨죠. 애플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이미 탄소 중립을 갖다 자기들이 이뤘다고 얘기한 기업이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구글이라든가 뭐 많은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이 대개 이제 자기들도 2030년, 2040년 정도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불행히도 별로 없어요. LG화학, 제가 알기로는 하나큐셀. 왜 당신들은 그걸 갖다 선언하냐 그랬더니 우리 물건을 외국에 팔으려니까 안 산대요. 그거 안 하면은. 그래갖고 했대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이게 반하거든요. 그런 거 하려면.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이 안 되면 다 도태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무진장 많이 발표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용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로는 돼. 자, 우리가 보세요. 작년서부터 코로나 딱 나오고 뭐 바로 치료약 나온다 그랬는데 아직도 인간 받은 치료약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곧 뭐 우리나라에서 백신도 나오고 치료약도 다 만들고 환상을 막 줬는데 국민들에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도 그냥 완전히 그냥 정상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비정상적으로 해갖고 급하니까 그냥 제대로 해갖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한 거잖아요. 막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뭐 아마존의 베조스 회장 같은 경우 거의 자기 돈을 12조 원을 내놨어요.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국가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런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갖다 자기가 후원해 주겠다. 아까 일론 머스크 말씀하셨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장 같은 경우는 1,000억 원을 내놨어요.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1,000억 원을 주겠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산화탄소, 지금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탄소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중에 왜 탄소, 넷째로가 되는 거거든요. 배출량과 흡수량이 똑같아지는. 근데 안 되잖아요. 사람을 하면 사람이 사는 게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에요. 지금은 이론적으로 이게 제일 효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은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상용화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1,000억 원을 상금으로 내놓겠습니까? 그런 기술을 하면은 올해 그랬죠. 올해 1,000억 원 내놓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이제 이런 기술들 많이 봅니다. 뭐 어디 과학위원 뭐 어디서 발표했다는데 발표하고 끝. 그게 실용화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걸 해갖고 뭐 투자하는 기업이 돈 벌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 그래서 기후변화는 개인보다는 국가가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국가는 돈을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돈을 투자해갖고 이런 기술들이 개발한다면 국가에서 5천억 원을 준다, 1조를 주겠다, 해라. 하겠죠.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후변화 문제는 사실 개인은 떠났어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오라래갖고 선생님들이 기후변화 막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 이런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뭐 우리 뭐 물 아껴 써요, 뭐 음식물 조금 해요. 사실 저는 텀블러 갖고 다녀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종이컵을 많이 쓰잖아요. 종이컵 쓰면 나무를 잘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나무들이 많이 흡수를 해주는데, 그다음에 여기도 플라스틱이 있던데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은 이거 들고 가면은 돈도 깎아주고 플라스틱 컵을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도 해줄 수 있고 기후변화도 막을 수는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이 이거 들고 다닌다고 기후변화 크게 막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없는데, 그러나 국가도 해야 되고 기업도 좀 나서서 해야 되고, 그럼 국민들은 니들이 다 해, 그래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자꾸,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아버지를
쓰시든 뭐 외국 애들은 투표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유럽의 투표가 전부 노크색 땅이 아주 대거 약진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죠. 투표를 하니까 바꾸는 거예요. 전부 다 바꾸거든요. 근데 기업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기후 기업 거는 사지 말자. 불매 운동을 벌이고 뭐 그다음에 이제 아주 작은 거는 저는 텀블러 쓰자. 그렇죠. CCUS 기술이라고 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술들도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뭐 아쉽게도 뭐 실용화 단계가 뭐 아직 우리가 눈에 띌 만큼 체감할 만큼 되지는 않아서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단계가 지났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행동들이 쓸모가 없다는 거는 전혀 아니고 이게 아주 미미한 효과일 수는 있으나 저희가 기후 변화에 대한 그만큼 경각심을 갖고 있고 우리도 이제 책임을 지려 한다라는 일종의 책임감의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제 추천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컵 사용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도 꾸준하게 하시면서 이제 조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께 저희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탐험가님께는 요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데 오늘 많이 배우러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렇게 두 분에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셨는지 소감이? 일단 그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진짜로 우리가 사실 뭔가 뭐 기사를 보든 뭐 방송에서 어떤 사안을 볼 때도 그 분야에 대한 어떤 배경지식이 좀 있어야만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중요한지 알잖아요. 뭐 이를테면 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개발에 의한 자연 환경 파괴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항상 우리 사회 양날의 검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때도 단순히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거 아닌 것 같고 내가 먼저 저 자연 환경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내가 알았던 그 지식을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할 때 저는 저는 그런 환경 파괴나 개발 자본의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도 진짜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공부가. 예, 우리가 어쨌든 인류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항상 그 발전하는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에서는 항상 어떤 대규모 지식운동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렇게 그냥 소극적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정말 이 두 분이 쓰신 이런 책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정말 공부를 해야만 이 문제를 좀 같이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두 분 저희 함께 해주신 저희 작가님하고 센터장님은 각각 기후변화 또 과학과 관련된 전문가로서 이런 기후변화에 관련된 책도 집필을 하셨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또 검색을 하셔서 이제 읽어보시면 또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가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들은 제가 중간중간 섞어가면서 드렸어요. 그래서 질의응답 코너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패널 토론에서 병행을 했다고 제가 진행을 하고요. 이제 조금 마무리 멘트를 드리면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첫 제목이었죠. 기후변화, 이게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했는데 아마 들으신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1시간 반 동안. 나랑 정말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또 내가 아니더라도 내 후손들 그리고 내 전체 아우르는 우리 모두에게 연관이 있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이제 좀 핵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좀 새겨서 이제 저희도 앞으로 좀 기후변화에 많이 대응을 해가면서 준비를 해가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영상들은 나중에 편집되어서 다시 올라가니까 혹시나 늦어서 못 들었다, 앞부분을 못 들었다, 또는 내 친구들에게도 기후변화 들려줘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관람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차회차 예고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2개월 후에 기후변화가 심각한 만큼 저희 기후변화 2탄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때는 저희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공룡의 이야기로 해서 공룡 멸종된 이야기도 있고 그 당시 이야기도 있고 작가님이 소개를 해주셨지만 고기후
대해서 들어보고 저희가 공룡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고생물 전문가이신 저희 문경수 대장님은 저희가 또 모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3회차 때도 보는 걸로 저희 우주 MC로 하고 저희 기후변화 2탄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주제로 저희 과학관에 그 자연사관이 또 따로 있어요. 3회차는 그곳에서 만나 뵐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리면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스튜디오 미래기술관에서는 플라스틱 관련된 특별 전시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월요일은 휴관이니까 참고 꼭 하시고 오시면 저희 이제 플라스틱에 관련된 다양한 것도 전시물도 보실 수 있는데 그거 보시면서 이제 기후변화 저희 함께 들으셨던 것도 되새기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어느덧 저희가 1시간 거의 한 30분, 40분을 했는데 전 지난번과 같이 너무 이렇게 알찬 지식고 흥미로운 것들을 듣다 보니까 정말 1시간 만에 훌쩍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감 한 번씩만 제가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작가님 혹시 오늘 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이 센터장님하고 저 문 대장님은 예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였지만 센터장님 오늘 실물을 이렇게 영접하게 되어서 매우 기뻤고요. 이런 중대한 문제를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매우 의미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낭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구 전체에 이 위기의 상황에 우리 지금 다 같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다 같이 나 혼자만 앞으로 막 나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손을 잡고 다 같이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갈 수 있는 또 그거를 생각하는 그 상황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뻤습니다. 예. 센터장님은 혹시 어떠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하고 같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대동내신가요? 네. 사실 이런 거를 많이 해줘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데에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네. 문 대장님도 마지막으로? 네, 저도 오늘 정말 역시 그 대가들의 그 지식은 다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이랑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앞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좀 빨리 코로나가 좀 종식이 돼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또 똑같은 멤버로 한번 이곳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 제가 이거는 제가 중앙과학관에 한번 따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리고 그러면 저희 오늘 아주 1시간 한 30-40분 동안 긴 시간이었는데 혹은 너무 짧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는데 유익한 시간 또 흥미롭고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그러면은 아쉽지만 상상력 천국 과학관 라이브 오늘 2회차 기후변화 특집은 여기서 저희가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